여러분 혹시 오늘 몸 상태 어떠신가요? 어딘가 찌뿌둥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다룰 해설 자료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우리 일상과 완전히 직결된 내용입니다. 바로 내 몸에 숨겨진 신호 해독하기인데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주방에서의 습관부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 그리고 우리 몸속 장기가 제발 살려달라고 보내는 결정적인 경고음까지. 이 모든 원인과 결과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쫙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아이고 등이야 하면서 등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아파서 파스 붙여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보통은 무리해서 근육이 뭉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오늘 자료가 던지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통증이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췌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걸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지 오늘 아주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1번 매일 먹는 음식의 함정부터 주방 속 꿀팁, 초기 경고 신호, 췌장의 마지막 경고, 그리고 암 신호와 건강검진까지 순서대로 쭉 한번 훑어볼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매일 먹는 음식의 함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식단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겉보기엔 정말 순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사실은 내 몸속 만성염증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빵집 요리사나 떡집 사장님들이 자기 가족한테는 절대 안 먹인다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이 정도면 기본이지, 안전하지 라고 믿는 식빵이나 가래떡조차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가래떡은 섭취하는 순간 혈당 지수가 무려 85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호떡이나 고구마 마탕, 그리고 마가린과 가짜 생크림이 잔뜩 들어간 소보로와 크림빵 같은 것들, 입에서는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확 높여버리는 숨겨진 폭탄들입니다. 외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국 음식도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33년차 베테랑 주방장님조차 자기 손주들한테는 절대 안 주는 메뉴 4가지가 있대요. 짬뽕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무려 90%가 들어있고요. 탕수육 소스는 말 그대로 설탕과 전분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군만두나 볶음밥은 기름을 반복해서 가열해 쓰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발암물질을 만들고 소화기 염증을 팍팍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즐기던 외식 메뉴들이 내 몸을 어떻게 조용히 공격하고 있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주방 속 숨은 꿀팁입니다. 자, 먹는 걸 점검했으니 이제 주방 습관을 좀 볼까요? 집에서 고기 굽고 남은 기름 보통 어떻게 버리시나요? 혹시 키친타월로 대충 쓱 닦아서 휴지통에 버리셨다면 아유, 그거 곰팡이랑 악취의 주범이거든요. 싱크대에 버리면 배수구가 꽉 막혀버리고요. 안전하게 버리려면 이 4단계만 딱 기억하세요. 밥공기 위에 알루미늄 포일은 씌우고 남은 식용유를 거기에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하얗게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대로 단단히 감싸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끝! 아주 간단하죠? 이 방법 하나면 주방 위생도 챙기고 배수구 막힐 일도 아예 없습니다. 건강한 음식은 왠지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 식당 사장님들의 실제 영업 기밀로 확 깨드릴게요. 즐겨서 먹기 힘든 시래기, 소금, 설탕, 밀가루를 딱 2스푼씩만 넣고 삶아보세요. 냄새도 싹 잡히고 엄청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밍밍한 콩나물국 끓이실 때는 무조건 멸치랑 다시마 육수를 시작하시고요. 소금 대신 새우젓과 다진 마늘로 간을 맞춰보세요. 마지막에 청양고추 살짝 얹어주면 화학조미료 하나 없이도 정말 깊고 깨끗한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세 번째 파트, 내 몸의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외부의 습관들을 통제했다면 이제는 진짜 내 몸이 보내는 내부 신호에 귀 기울일 차례입니다. 우리 몸은 어딘가 고장나면 반드시 티를 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대시보드가 바로 소변 습관입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기 전에 딱 1초만 확인해 보세요. 붉은색이라면 요로 결석이나 심지어 방광암 같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요. 콜라색이나 초록색이 계속된다. 이건 간이나 담도 쪽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거품이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있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초기 신호, 단백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색깔들만 잘 기억해 두셔도 내 몸속 장기 상태를 매일매일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 말고도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 5가지가 더 있습니다. 손발이 자꾸 붓고, 주말 내내 잤는데도 피곤하고, 다친 적도 없는데 관절이 쑤시고 아프고, 게다가 잠은 자꾸 설치고,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여러분, 이게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증상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몸속 염증 수치가 한계치까지 차올랐어 하고 온몸이 동시에 울려대는 하나의 거대한 알람 시스템인 거죠.
만성질환의 시작인 염증이 전신을 돌아다니며 공격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깨나 무릎 아프면 보통 그 자리에 바로 파스 붙이시잖아요? 이제부터는 발바닥에 5일만 파스를 붙이고 주무셔 보세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발바닥을 이렇게 자극해주면 막혀있던 림프순환이 확 뚫리면서 퉁퉁 부었던 다리 붓기가 싹 빠지고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 통증까지 스르르 풀립니다. 심지어 긴장된 신경을 진정시켜줘서 불면증에도 그만이거든요. 일상에서 진짜 돈 안 들이고 쉽게 해볼 수 있는 최고의 건강 해킹 비법입니다. 네 번째,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췌장의 마지막 경고. 앞서 제가 시작할 때 질문 하나 드렸었죠. 등 한가운데가 아플 때 그냥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인 근육통은 우리가 허리를 굽히거나 움직일 때 겉근육이 뻐근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통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췌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 등 쪽에 아주 가깝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등 한가운데서 마치 묵직한 돌덩이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깊은 통증이 계속됩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채는 게 어쩌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장기, 췌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에 보내는 결정적인 경고 신호들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 묵직한 등 통증은 기본이고요.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안 나오다 보니까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방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니까 화장실에 갔을 때 변이 물에 둥둥 뜨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기름진 변을 보게 되죠.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살이 쑥쑥 빠지고 혈당이 널뛰면서 저혈당과 극심한 피로가 몰려온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파스 하나 붙이고 참을 일이 아닙니다. 췌장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이에요. 마지막 5번째 파트, 암 신호와 건강검진입니다. 세포에 생긴 염증을 방치해서 결국 암으로까지 진행될 때 우리 몸은 어떤 타임라인을 그리며 변할까요? 식단 조절을 하나도 안 했는데 한 달 새 체중이 3kg 이상 확 빠져버린다? 의심해봐야 합니다. 2주 이상 푹 쉬어도 극심한 피로와 빈혈이 계속되고 특히 3주 이상 뼈나 허리에 원인 무르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건 뼈로 전이된 암성 통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4주 이상 가벼운 부딪힘에도 멍이 들고 코피나 잇몸 출혈이 안 멈추는 증상들, 이런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쳐서 나타난다면 절대 지체하지 말고 당장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병을 일찍 찾겠다고 무작정 비싸고 복잡한 검사만 많이 받는 게 정답일까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예를 들어 조영제 CT나 전신 암 스캔용 PET-CT 같은 검사는 한 번 찍을 때마다 엑스레이 수백 장 분량의 방사선에 노출되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맹목적으로 너무 자주 받으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갑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잦은 수면 대장 내시경은 마취나 장천공 같은 위험이 따르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무작정 찍어보는 복부 초음파는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불안감만 키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의사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몸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집어먹는 빵 한 조각, 잘못된 주방 위생 습관, 오늘 아침 확인한 소변 색깔, 그리고 등 한가운데 느껴지는 그 묵직한 통증까지, 이 모든 건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파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로 쫙 연결된 거대한 건강의 서사입니다. 몸이 보내는 이 신호들을 알아챈다는 건 질병의 예고편을 미리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치유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왠지 모를 피곤함으로, 가벼운 붓기로, 아니면 은은한 등 통증으로 말이죠. 오늘 다룬 이 꿀팁과 경고 신호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건강 대시보드를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연 오늘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 신호에 응답할 준비 이제 완벽하게 되셨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명쾌하고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